2025년 지방 부동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희가 지방 부동산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지방 부동산 영역이 사실 이 수도권, 서울 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 기준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25년도 이후에 대한 상황을 보기 전에 23년에서 24년까지 서울도 많이 올랐고 또 지방광역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직전에 굉장히 30% 정도 되는 비율만큼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늘어난 유동성들이 23년도 1월달, 24년도 1월달에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론, 그리고 마치 이제 종부세 폐지론,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폐지론도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좋은 아파트들, 그리고 지방 광역시 안에서도 좋은 아파트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막 생겨났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락하고 나서 상승할 때는 좋은 지역 위주로 가지는 거구나. 근데 계속 상승할 때는 우리가 강남 3구로 가다가 노도강으로 그때 한번 입지가 바뀌었던 부분은 상승하다 보면은 아, 저렴한 아파트로 사람들이 밀려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은 하락하고 나서 상승하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입지로 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지역별로 어떤 위치가 조금 더 좋은 입지인지 한번 좀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광역시를 예를 들면 이제 수성구, 중구, 서구 순으로 쭉 나눠질 수 있는데 평당가가 높은 데 위주로 해가지고 입지가 좋은 곳, 그러면서 하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는 아무래도 수성구, 중구, 서구, 남구 순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상권 안에서도 보면은 광역시가 총 3개가 있거든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경상권 안에서는 수요가 계속 돌고 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는 전체 이제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총합을 가지고 거래율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부산이 확실히 지금 거래량으로 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부산에 대한 상승이 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한테 턴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울산한테 다시 한번 또 턴을 넘겨줘요. 그리고 다시 부산한테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가 되면서 부산, 대구, 울산이 골고루 이제 특례보금자리 대출 때문에, 그리고 그 직전에 많은 하락 때문에 수요가 같이 분배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자, 이걸 보다 보면은 경상권 안에서는 이제 부산, 대구, 울산 순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순서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죠. 저희가 패턴을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풀 대표님, 이제 실제로 최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 도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네. 예. 최근 이제 3개월 동안의 매매 거래가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지역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울산의 북구, 전라남도의 나주, 그 다음에 경상남도 통영, 그때 전라남도 목포 등등 해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방 안에서 매매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세 가격도 증가가 되고 있어야지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매매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한 거래 증감과 전세 가격에 대한 증감을 같이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울산광역시 북구, 전라북도의 전주시, 그리고 경상남도의 거제시가 조금 더 높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제는 한동안 되게 힘들었던 곳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이제 2년,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 가장 많이 힘들었었던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거제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있었었지만, 실제 이제 신규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대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량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리고 사택도 많이 공급했었대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조선업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설업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분양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분양이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도 많고 수요도 적고 하다 보니 최근 2년, 3년 동안에 남들 다 좋았던 시기에 이 지역은 좋지 않았었던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줬었죠. 업황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죠? 네. 풀 대표님,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인기가 엄청 좋다는데 매물 높고. 전주는 굉장히 거주하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도시이긴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 에코시티, 또 만성지구 등등 해가지고 대규모 공급이 이제 다 모두 끝났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집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또 여기 전주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매에 대한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임차 수요, 즉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새로운 집이 부족해지다 보니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구나. 그러면 전주가 이렇게 지금 전세 상황이 좋았잖아요. 그 매매 거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매매 거래도 매우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실제 가격도 우상향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주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1급지, 2급지 되는 이제 아파트들도 이제 뭐 5억에서 6억대까지 약 이제 5천, 뭐 1억까지도 굉장히 많이 또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풀 대표님, 올해 저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눈여겨보아도 될 만한 지방 부동산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한번 제가 보기 전에는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곳 같은 경우는 30에서 64세 인구수가 좀 많은 지역들 위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지역들과 또 지금 공급이 부족한 지역, 또 미분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역, 그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 절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지역들을 쭉 가져와서 만들어 보다 보면은 충북 청주시, 그 다음에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충남 서산 뭐 등등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이제 매매 거래도 증가되고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울산 북구, 경남 거제시, 충남 서산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호황이 지금 아무래도 울산과 거제의 영향이 좀 큰 편이긴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가지고 좀 등한시 되었었던 부분도 있지만 호황이다 보니까 연봉 또한도 기존에 있는 근로자가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연봉 네. 세다고 들었어요. 특히 네. 또 트럼프가 조선업, 한국이 맞아요. 조선업 지금 기대한다 네. 그랬잖아요. 또 그런 심리가 네. 모든 이런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또 기대 심리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울산과 거제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도 국가 산단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정유화학이 좋진 않지만 그 안에서 연봉이 굉장히 큰 이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산업이 조금씩 좋은 지역들, 근로자에 대한 연봉이 좀 좋은 지역들이 투자 혹은 실거주에 대한 시선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뉴스만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럴 때 어떠한 집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는 네. 그런 시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비긴플레이스 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